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찬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교육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것이 무척 아쉽네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혼율, 자살률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일이 말고 오늘은 긍정적인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보급률입니다. 2017년 아카마이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속도 및 광대역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위, 바로 조선업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점유율 등인데요.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에서 오랫동안 1위를 달리다가 중국에 잠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국산 품질 등의 이유로 다시 한국이 1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1위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착해서? 아니면 우리나라는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이유는 학교에서 시키니까죠. 만약 학교에서 내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공부 말고 주말에 봉사활동 간다고 하면 순순히 가라고 할까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봉사활동은 대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으니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자. 아닌가요? 왜 시킬까를 생각하려면 강제로 안 시켰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에서가 아닌 내신 성적에 반영하면서까지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 앞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까지 착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짝 친구는 그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추천하고 추천하다가 그래도 안 먹는다면 내 돈을 들여서 사주면서까지 데리고 가서 공유하고 싶으시겠죠? 청소년 자원봉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얻는 게 엄청 많은데 이 좋은 걸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안 할 걸 알기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점수에 반영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는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와 일반 자원봉사, 계속해서 제가 앞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원봉사와 일반 자원봉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청소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요. 일반 자원봉사는 나눔의 의미가 큰 반면에 청소년 자원봉사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학습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차이인데요. 자원봉사는 공적인 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청소년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교육과 체험을 통해 봉사활동의 자발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봉사학습의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봉사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봉사학습의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준비과정, 2단계 실행 단계, 3단계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축하와 인정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준비 과정에서는
봉사활동 일정을 확인하고 봉사활동 내용과 장소를 탐색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할지 정하겠죠. 이 과정을 준비 과정이라고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봉사활동 장소에서 봉사활동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기 싫은 티를 내고 억지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안 되겠죠. 청소년 여러분들은 봉사활동 장소에 가서 성실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단계인데요. 개인적으로 평가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미흡한 점, 그리고 적성에 맞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 점을 보완하시면 되고 만약 적성에 맞지 않았다면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말벗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나 기저귀를 착용하는 어르신들의 악취에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이 친구는 봉사활동을 가서 봉사 대상자에게 상처만 주고 오는 꼴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안 간 것만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절대로 이 친구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적성에 맞는 다른 봉사활동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축하와 인정 단계입니다. 봉사활동의 1차적 보상은 봉사활동 시간이죠. 그것 외에 봉사활동 실적을 통해서 다양한 봉사대회 등에 신청하여 수상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학습의 이 네 가지 과정이 순환하는 과정으로 연속적인 선상에서 봉사와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왜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청소년의 방임에 따른 청소년 범죄, 왕따 등 다양한 청소년 일탈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이타정신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자원봉사였습니다. 1990년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 기본계획에 청소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봉사활동 내신 성적 반영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1995년 5.3.1 교육개혁에 학생 봉사활동을 명시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997년 드디어 전국에 도단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죠. 봉사활동 초창기 시절 봉사 시간이 의무화는 되었지만 봉사활동을 감당할 기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민센터, 소방서 등에서는 넘쳐나는 청소년 봉사자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때문에 봉사활동 기간의 확대와 봉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의 특성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는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원봉사는 그 글자 뜻대로 스스로 원할 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무보수성입니다.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아르바이트고 직업이겠죠.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리가 먼 시외 지역에서 청소년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로 3,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보수성에 위배될까요? 정답은 위배되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는 봉사활동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지 봉사를 한 활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특성입니다. 공익광고 아시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공익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봉사활동의 내용과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기관입니다. 봉사활동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역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사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봉사활동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은 봉사활동 인정이 되고 어떤 기관은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될까요? 정답은 바로 앞전에 말한 공익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 곧 개인 어린이집은 봉사활동 인정기관이 될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특성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특성인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럼 일회기성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봉사활동을 하면 얻게 되는 많은 효과성이 있는데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 효과성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청소년 자원봉사의 효과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봉사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됩니다. 재능기부활동,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작은 도움으로 봉사 대상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도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식 향상입니다. 봉사활동은 보통 개인이 혼자 하는 봉사활동보다는 주로 여러 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봉사활동이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연대감, 배려심, 질서의식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되죠. 세 번째, 이타성 향상입니다. 청소년들을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활동이 봉사활동이라는 말이겠죠. 네 번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학습, 이미 가진 기술 발전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앞에서 봉사활동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짝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봉사활동 평가 단계에서 실시했던 봉사활동이 내 적성에 맞았는지 꼭 되돌아보라고 했었죠. 다섯 번째, 사회적 책임감 증대입니다. 사회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타심이 생기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일체심이 생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생성됩니다. 여섯 번째, 민주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자발정신과 책임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청소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친구들은 메인 화면 가운데 있는 봉사활동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검색할 텐데요. 화면에 내가 봉사활동을 원하는 지역, 교급, 기간 등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설정하고 활동 일자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봉사활동명, 모집 교급, 활동 일시, 장소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끝에 모집 인원과 자녀 인원이 나오고 바로 옆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되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봉사활동 내용과 준비물, 집결 장소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하단에 활동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청하고 완료한 봉사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가장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봉사활동 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봉사활동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요. 내가 봉사활동 신청한 내역이 나오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곳입니다. 봉사활동 참여 내역 확인서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 전체가 한눈에 보이고요. 1365 실적 연계 동의를 한 친구들은 1365를 통해서 한 봉사활동 실적도 함께 보입니다. 이렇게 연계 동의를 하면 서로의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봉사활동 실적을 1365와 연계하고 나이스로 실적을 보내는 방법에서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에 전송하려면 1365와 실적 연계 동의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점은 나이스 실적 전송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은 반드시 1365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봉사활동 실적 전송 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보호처분, 출석 정지 기간에 한 봉사활동, 지금은 미인정 결석으로 명칭이 바뀐 무단결석 중에 실시한 봉사활동, 푸드마켓에 음식물을 기부하거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 물품을 기부한 경우, 문예작품, 그림, 글짓기 등의 공모전에 응모한 경우, 안전저해시설 등 단순 인증샷 찍어 올리기 등 단순 참여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총 3가지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교급이 일치하지 않다며 신청이 안 돼요. 봉사활동 기관이 모집하는 교급과 회원정보상 교급이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 교급을 확인하고 정보 변경에 가서 본인의 교급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청소년 두볼과 1365 연계를 하면 생활기록부 나이스로 실적이 바로 넘어가나요? 두볼과 1365 실적 연계를 함으로써 나이스까지 실적 전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스로 실적을 전송하시려면 두볼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1365 메인 화면에 있는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결을 통해 나이스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청소년에서 휴면 상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1년간 미접속 시 자동적으로 휴면 상태가 전환됩니다. 휴면 해제는 휴면 상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인증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휴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청소년 자원봉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할 봉사활동이라면 내 적성에 맞는 활동,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